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5월 14일 토요일에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네. 일어나라 기훈아 이 책의 공동 저자시잖아요. 네. 언젠가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강기훈이 이완배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 책을 내게 된 공동 저자가 된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 공동 저자 중에 또 다른 분이 정봉주 전 의원 아닙니까? 그분은 또 맞습니다. 사실 그 80년대 운동을 했던 분이고 또 강기훈 선생하고는 또 이제 그 강기훈 선생 어려울 때 또 도와주신 분이 정봉주 전 의원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이완배 기자님은 이 강기훈 선생하고 어떤 관계세요? 저는 뭐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고요. 예. 말씀 주셨던 그 책을 쓸 때가 강기훈 선생에 대한 그 2심 판결이 진행 중이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에서 강기훈 선생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집회를 한번 열었었고 그때 이제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그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셨어요.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께서 옥중에서 그 서신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옥중 서신이 일어나라 기훈아였는데요. 강기훈 선생께서 지금 간암 투병 중이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고등학번 91년도를 살았던 사람한테 강기훈 선생은 그냥 마음의 빚이죠. 정말 마음의 큰 빚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정 의원을 감옥으로 면회를 한번 찾아뵙고요. 공조를 허락을 받고 뭐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요. 나온 책이고요. 제가 오늘 좀 청취자분들께 죄송합니다만 그 홍보 뉴스를 하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홍보냐면 우선 그 사이트가 어디냐면은요. 제가 홍보하려는 사이트가요. 다음에 포털 스토리 펀딩이라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기사나 컨텐츠를 읽고 그 다음에 독자분들이 펀딩을 해주시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storyfunding.daum.net 슬래시 프로젝트 슬래시 3750인데 이렇게 찾지 마시고 다음 검색창에서 스토리 펀딩 강기훈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큐멘터리 강기훈 말고 강기타 이런 제목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강기훈 선생의 일생과 유서 대필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어떤 감독님이 제작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들어보니 이제 제작은 한 절반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극장에 걸어야 되는데 거는 과정에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모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감독님이 권경원 감독님이라는 분이던데요. 91학번이라고 하시던데 저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후배 한 명이 어제 저한테 이걸 좀 홍보를 해달라고 그 페이지를 보내왔고요. 그래서 보고 마음이 너무 짠하고 해서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곡히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홍보를 위해서 경제 속사라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강기훈 선생의 유서 대필 사건 저희 조간 브리핑에서도 이제 감사하게도 김용민 PD님께서 한번 상세히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1991년 25년 전 5월의 이야기입니다. 그해 강경대 군이 돌아가셨고요. 90학번 박승희, 천세용, 김용균 이런 분들 수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난 그해 이야기거든요. 1991년 5월 8일에요. 전민련 사회부장이셨던 김기설 씨가 서강대 본관 4층 건물 옥상에서 온몸에 신어를 붓고 불을 붙인 다음에 살인폭력 정권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이 구호를 외치신 뒤 몸을 던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강경대 군이 무참히 맞아 죽은 뒤에 일어난 네 번째 분신이었고요. 이 죽음이 바로 유서대필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유서대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먼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 김기설 씨가 돌아가실 당시에요. 그러니까 유서대필 사건이라는 게 발생하게 될 만한 정황이 느껴질 만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뭐냐면 김기설 씨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에요. 하루 전날에요. 청와대에서 고위당정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고위당정회의에서 주제가 뭐였냐면 분신의 배우를 수사하자. 이런 게 고위당정회의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김기설 씨가 돌아가시기 35분 전에, 그러니까 8일 오전 7시 반에 청와대에서 아예 오도가 떨어집니다. 치안관계 장관 회의에서 분신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열린 마침 30분 뒤에 김기설 씨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기설 씨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때 이제 검찰총장이 정구영이었는데요.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신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 그리고 초기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것이 마포경찰서인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이 발표를 하자마자 당시 그 범죄의 전쟁으로 아주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곳이 서울지검 강력부였는데요. 강력부가 이 사건을 맡습니다. 누가 김기설의 사망을 배후 조종했느냐, 이걸 애초부터 수사를 하겠다고 작심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요. 그러니까 언론도요. 언론에서 어떤 보도가 많이 나왔냐면 운동권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먼저 분신할지를 결정한다. 이미 자살특공대가 결성돼 있고 죽는 순서도 결정돼 있다. 이 참혹한 말들이 언론 보도에 여과 없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살특공대, 분신 제비뽑기, 분신한 학생들이 뭐 손에 쇠사슬이 묶인 흔적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동료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목격자가 있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막 퍼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기설 선생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미 수사의 결론이 정해져 있었을지도 저는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미 군사정권하고 검찰이 분신의 배후를 규정을 해놓고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 당시에 그 증언을 한 분들이 이제 뭐 김영균 열사 추모 사업회 누리집이나 뭐 이런 곳에 쓴 글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분신 배후로 지목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밤새 수천 회의 쪼그려 뛰기를 시키더니 온몸에 뻘뻘 땀이 흐르자 바닥에 누우란다. 숨이 차고 목이 마른데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내려붓는다. 눈, 코, 입에 쏟아져 내린다. 그리고는 시커멓게 때저른 구두 밑창으로 얼굴을 치디긴다. 얼굴에 시커먼 때국물이 흐른다. 일어서라더니 거울 앞에 세워놓는다. 눈을 크게 뜨고 너의 꼬라지를 보라고 한다. 경북 안동대에서 김영균이 분신한 얼마 뒤였다. 집에서 받은 용돈으로 후배들에게 밥이나 먹자고 길을 나선 김영균의 한 선배는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에 의해 차에 태워졌다. 그는 어디론가 끌려갔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왼쪽 뺨은 찐빵 2개 붙여놓은 것처럼 맞아서 벌겋게 부었고 온몸 구멍마다 물기가 스며나올 정도로 육체적 고통이 가해졌다고 한다. 그는 분신의 배후를 요구받았고 너가 아니면 분신한 사람에게 라이터를 건넨 그 누군가의 이름을 대라 는 질문을 받았다. 이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강기훈 선생은 친구, 동료, 동지를 죽게 만들고 유서를 대필해줬다는 황당한 혐의로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되죠. 이렇게 짜맞춰진 수사 속에서요. 예. 당시 강기훈 선생이 그 명동성당에서 40여일 정도를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자진 출두를 결정하시는데요. 이 자진 출두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서글픕니다. 강기훈 선생, 김기설 유서 대필 사건을 가장 가깝게서 지켜보셨고 가장 열성적으로 강기훈 선생을 도와주셨고 투쟁을 하셨던 그 인권운동가 서준직 선생께서요. 예. 당시에 남긴 회고를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지기는 한국의 양심, 명동성당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꿈도 마찬가지였다. 강기훈에 대한 공정수사를 요구하며 40여일을 성당에서 버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갈 것을 종용하는 성당의 압력은 꿈을 깨지 못했던 우리에게 커다란 슬픔이었다. 성당을 겹겹이 포위하는 경찰 병력 때문에 예배 참석자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이 재정적 손실을 당신들이 어떻게 배상하겠느냐. 힘을 사용해서라도 끌어내겠다던 평신도 대표들과 더 이상 승강이를 벌일 기록도 우리에겐 없었다. 자진 출두는 사실 자진이 아니었다. 명동성당은 이미 민주화 운동의 메카가 아니었다. 그 시절엔 그 누구도 강기훈 선생의 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명동성당조차도요. 운동권들은 동료 죽음을 재촉하는 제비뽑기, 자살특공대를 조직하는 그런 파렴치범으로 이미 사회에서 몰려 있었던 거죠. 이제 결국 이제 강기훈 선생께서 2007년에 진실화에 의해서 혐의를 벗습니다. 그리고 동료의 유서를 대필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조작의 진실이 드러나죠. 예. 근데 당시의 유서 대필 사건의 결정적인 이 재판 근거가 됐었던 게 뭐였냐면요. 국가수,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강기훈의 필적과 김기설 씨의 유서 대피의 필적이 같다라고 판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국가수가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2002년에요. MBC에서 방송을 한 건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특별기획 방송을 보면 한 사설 감정원의 감정인이 그 두 필적을 보고 하는 그 코멘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니 이게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게 맹간이거든. 근데 맹간이가 감정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같은 필적으로 감정을 해. 하나는 술 먹고 쓰고 다른 하나는 술 안 먹고 썼다고 해도 같은 필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다른 정도가 아니야. 완전 박서방하고 김서방인데 이제 PD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수에 의해서 감정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수? 아니지. 고의적이지. 이건 고의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예. 이게 이제 국가수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죠. 예. 그리고 지금 그 강기훈 선생께서는 간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시고요. 이 다큐멘터리 제작 페이지에 보면요. 요즘 그 강기훈 선생께서 기타를 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제목이 강기훈 말고 강기타라고 돼 있는데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강기훈 선생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죠.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부디 꼭 제작이 돼서 많은 상영관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 이야기를 하면 좀 이제 죄송스럽지만 좀 많이 이제 감성적이 되는데, 예. 당시 그 강기훈 선생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준식이라는 분이요. 전민영 인권위원장을 지내셨고요. 이분이 1992년 그 살림이라는 잡지에서의 나의 유서 사건 1년이라는 기사에서 투고를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적으셨냐면요. 기설아, 김기설 씨 돌아가신 분입니다. 기설아, 나는 믿네. 자네가 뿌린 씨 이렇듯 오늘도 자네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움트고 있음을. 그 싹은 그들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릴 때마다 무럭무럭 자라고 끝내는 가지무성한 거목이 될 것이네. 그리고 훗날 따가운 떼약볕 아래 팍팍한 흙먼지길을 가다 지친 사람들이 자네의 그 무성한 가지 그늘에 편안히 앉아 쉬며 옛 이야기를 할 걸세. 그 옛날 이성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암흑의 시대가 있었단다. 사람들은 유서사건이라는 희한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폭력정권 타도를 외치며 스스로를 불사른 젊은이를 유서도 못쓰는 무식쟁이로 모욕하고도 태어냈단다라고. 고이 잠작에 강기훈이 무죄 선고를 받는 날, 그러니까 더럽혀진 자네 명예가 회복되는 날을 위해 오늘 여기 자네의 무덤 앞에선 우리 열심히 일하겠네. 열심히 살겠다고 자네에게 맹세하겠네. 이 맹세가요, 예, 서준식 선생의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이제 올바른 세상을 꿈꾸며 사는 많은 사람들의 맹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기훈 선생 다큐멘터리가 이제 훌륭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340분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네.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보다는 훨씬 많으시거든요. 예. 네. 단돈 10,000원이라도 네. 이렇게 해서 강기훈 선생의 역사를 통해서 네. 우리 역사의 바른 길로 네. 갈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된다면 또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네. 되는 일이겠습니까? 네. 강기훈 선생 다큐멘터리 예. 네. 스토리 펀딩 다음 카페에 가셔서 강기훈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예. 네. 네.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완배 기자 수고하셨고 또한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다음 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